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7일 오전 11시입니다. 민주당이 반헌법적 금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서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눈 뜨고 당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헌법이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2조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이면 과반수로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럼 어느 조문에 해당되느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금수완박 법안이 딱 들어맞는다는 이야기죠. 이 금수완박 법안은 우선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위헌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법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진지한 협상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검찰의 의견을 특히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진행되었으니까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거죠. 그리고 내용도 헌법 위반이다. 내용도 헌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절차도 헌법 위반이다 하면은 이거는 위헌 법률인데, 위헌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위헌 판결을 받아내는 게 정상적이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 다음에 이미 이 제도를 확 꽂힌 다음에 바로잡기는 힘들죠.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과 의무입니다. 의무를 행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것은 헌법의 칼입니다. 이것을 꺼내 가지고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의사로서 결정짓자. 이것은 상당한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이런 결단을 할 것이냐 이죠. 그런데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더구나 절호의 찬스가 있어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할 때 같이 국민투표를 하면은 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국민투표법에 따르면은 투표를 18일 전에 뭘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느냐 하는 일종의 문항이 결정이 돼야 합니다. 18일 전이니까 취임 직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5월 12일, 13일 정도에 늦어도 그때 공개가 돼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왜 의무냐? 헌법 제66조와 69조는 대통령의 책무로서 헌법 수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또한 금수완박을 반대했고, 그 반대한 그걸 행동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었고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즉 그 행위 자체가 반드시 금수완박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가지고 막아야 된다는 인간적 의무를 주는 거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은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겁니다. 지금 계엄령 펴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적 의사를 물어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겁니다.
국민투표에 붙이면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적어도 한 6대4 정도로 반대가 많습니다. 즉 금수완박법 반대가 많다 이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헌법학자들이 이 주장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주목할 점입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는 국내 정책 및 정치적 사안이 포함된다. 금수완박은 73년 동안 이어진 형사 절차를 고치는 대작업이다. 헌법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맡기는 것이 합헌적 행위라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서 이 사법제도 뒤집기는 완전히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겁니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 기관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와 국방부가 그리고 국정원 이 세 기구가 강합니다. 법무부는 법치를 통해서 특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능력 중에서 공안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안수사, 간첩수사죠. 그리고 종북 세력 수사죠.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해버리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면은 이런 부분까지 다 날아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것은 검찰의 고유한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없애버린다는 것 자체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를 포함해서 이 사법제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은 입법 쿠데타인데 입법 쿠데타라 말로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헌법학자들이 입법 쿠데타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국민투표에 붙여서 물어봐야 될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심평 변호사도 같은 의견입니다. 25일 페이스북에 금수완박 법률안의 국민투표 회부를 제안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6월 지방선거 때 금수완박 찬반 투표도 같이 실시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금수완박 중재안은 민주당의 원안보다 위헌성이 덜하다 해도 여전히 우리 헌법이 전제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의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 검찰 수사의 배제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정치인들이 이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회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위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고의 헌법 수호자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일에 투표하면 예산 지출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심평 변호사는 지난 70년간 내려온 국가의 근본 형사사법 질서를 바꾸려는 중대한 입법에서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하나 없었다. 절대 다수당의 위세를 이용한 일종의 입법 쿠데타다. 다수의 법조인들도 이렇게 큰 사안을 국민 의견 한 번 안 듣고 속도전으로 입법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입법 쿠데타는 국헌문란이라는 이야기고 그걸 폭동을 통해서 하면 내란죄를 구성을 합니다. 물론 국회 통과 절차가 아무리 무리가 있더라도 이걸 폭동으로 규정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면 깨끗하게 끝난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는 지금까지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그걸 다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찬성을 하는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단 하나 한 분 예외가 있습니다. 1975년 2월 12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가 많으니까 그럼 좋다. 유신헌법을 유지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국민투표하자. 만약 여기서 유신헌법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채택이 된다면은 즉 50% 이상을 넘으면 난 대통령직 그만두겠다고 걸고 국민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가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이미 논쟁이 끝난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정도 중대사안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헌법에 위반되는 걸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국민투표는 일종의 헌법 개정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입니다.
지금부터 선언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은 내가 국민투표 붙이겠다, 이렇게 압박하는 방법도 있고, 가만히 있다가 바로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헌법적 결단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